네,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 등 주가 조작 세력의 재산 동결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10여 년 전 거래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라더견 씨 재산에 대해서 청구한 기소 전 투징보 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라 씨 재산 2,642억 원에 대해서 추징보 전 결정을 내렸는데요. 먼저 이 추징보 전 명령이 어떤 절차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추징 보정 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추징 정 보정 명령 이건 어떤 거냐면요. 기소 전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를 통해서 얻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동결을 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은 피의자는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어떤 행사에 제약을 두는 거지만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빠르게 묶어두어야 동결해 두어야지 나중에라도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 전에 이런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라더견 일당의 국내 재산 외에도 지금 해외로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골프장 등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이런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해외에 있는 유명 골프장을 매입하려고 시도했다거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 그런 정황 등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상으로는 범죄 수익을 다른 데 처분해서 그 대가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추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국가들과의 사법, 금융, 과세 당국과의 어떤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이 꾸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해외 공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이 루나 사태에서는 좀 해외 공조가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 사안도 이렇게 공조가 수월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또 특히 이제 가상자산 등으로 이제 범죄 은닉 수익을 빼돌려서 해외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면 이걸 찾아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강제 집행, 그러니까 재산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할 때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또 다시 해외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좀 이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 채권, 이 총합 규모가 작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일부 증권사들이 라더견 씨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그 피해액이 지금 1,350억 원대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검찰 조사에 따라서 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도 이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번 사건에 발달이 된 건 바로 CFD 거래였죠. 그러니까 차액 거래인데 결국 이 부분, 이 무더기 급락 사태를 겪으면서 차액 결제 거래 CFD의 반대 매매로 또 거액의 미수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또 증권사가 떠안을 처지에 놓였거든요. 일단 증권사가 이걸 충당을 하고 이후에 개인 투자자에게 별도로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걸 바로 받지 못할 상황이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제 라더견 씨의 예금 등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취했고요. 이를 보면 이제 하나은행이 미수금 32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은행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증권 역시 가압류 나선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합동수사팀이 구성이 된 지 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없이 이 라 대표 일당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전격 구속의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이제 소환하지 않고 소환 조사가 없이 바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증거가 확보가 됐다. 물증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합동수사팀
수사팀이 구성된 직후에 바로 거래소와 금감원을 상대로 영장이 집행이 되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예. 이 주식 거래의 특성상 거래소에 대부분의 자료가 남아 있다 보니까 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만으로 일단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충분하다고 본 것 같고요. 또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이미 시세 조정에 동원된 계좌들이 충분히 나왔으며 통정 매매 정황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일당 체포 전에 이 거래소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만큼 이 부분에서 충분히 증거가 소명이 되었고 시세 조종 혐의가 확인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거래소에서 이 통정매매 정황이 있는 계좌를 추려서 이제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수사팀과 검찰이 분석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 많은 투자자 그리고 더 많은 계좌가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을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 주가 조작은 예. 굉장히 교묘한 수법이 사용되었어요. 결국 모두 대포폰이 지급이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네 핸드폰을 대포폰을 발급받아서 이 일당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금융 당국의 조사도 지금까지 이 시세 조종 혐의를 피할 수 있었던 건데요. 더 이상 그 이상의 투자자들,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요. 예. 지금 이 통정거래 혐의를 규명해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라더견 일당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고 예. 또 이제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명된 이 반대 매매의 원인도 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 낌새를 좀 눈치챈 이 라더견 일당이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서류를 폐기했다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나 더 많은 투자자들 또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건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태 발단이라고 말씀하셨던 CFD, 차액 결제 거래, 이 CFD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가 누군지 알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런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CFD가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CFD 거래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좀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이건 굉장히 고위험도의 파생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식을 살려면은 바로 뭐 한 주에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으로 주식을 사는 게 맞겠지만 이 차액, 그 판매했을 때와 이제 살 때의 그 차액만 결제하면 한 주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CFD로 사면은 한 주에 원래 10만 원인데 일단 4만 원만 갖고 있으면 이 한 주를 취득한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득을 볼 때는 적은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게 되지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CFD가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이 CFD 거래를 하면 파생 상품, 주식을 바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떤 파생 상품을 구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 명의로 주식을 산 걸로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 그러니까 해외 어떤 금융 당국, 해외 업체를 통해서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투자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그냥 해외 내역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파악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시세 조종이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어떤 특정인이 산 것이 아니라 해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분석이 되어서 금융 당국의 어떤 그런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CFD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 진짜 투자자가 누군지를 증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이루어진다는 목소리 힘을 받고 있고요. 또 CFD의 증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10만 원인 주식을 4만 원에 살 수 있게 40%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증거금의 비율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도 굉장히 까다로운 투자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투자할 수 있는데 이 CFD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이 CFD 계좌 3,400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좀 유사한 그런 부정거래 혐의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네, 일각에서는 CFD가 급성장하는 동안 위험 관리를 좀 등한시했다.
뒷북 대응이다,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늑장 대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지금까지 CFD 거래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종종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냥 해외 투자자로 분류가 되면서 어떤 금융 당국의 레이더망을 또 피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제2, 제3 라더견 사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작이지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주가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작은 기업임에도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쭉 우상향할 수 있는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 기업 주가가 이렇게 증가하나, 이 주가가 오르고 있나 이런 식의 의심을 받았던 기업들은 사실 다수 존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라더견 사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개편하고 10년치 거래를 보게 됐다는 거는 그래도 어떤 좀 호의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처벌 수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심지어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하는 그런 나쁜 말로 감옥에 가더라도 남는 장사다. 이런 말이 나오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게 법정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세 조정, 주가 조작 혐의에 가담하면 자본시장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징역까지도 가능하게 상향은 열려 있지만 예. 실제 양형 기준이나 또 이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솜방망이 처벌,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예. 라더견 일당도 의심을 받는 것처럼 해외로 대부분의 자본을 빼돌리게 되면은 감옥에 뭐 1, 2년 살다 오더라도 정말 많은 재산을 해외에서 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주가 조작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처벌이 좀 강화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이번 합동 집중 점검, 시장 감시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사 지역이나 아니면 같은 인터넷 신호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바뀐다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또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특이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예. 예전 같으면요.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 주소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일당들이 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주식을 사거나 판 거죠. 그러면 동일 IP 주소이기 때문에 예. 왜 저 지역에서는 자꾸 거래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을 중점에서 봤다면요. 예. 이번에는 개인별로 휴대폰과 심지어 노트북이 지급되면서 원격 조정에서 이런 시세 조정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 부산 여기저기서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빠르게 파악이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 IP 외에 어떤 유사한 동일 집단 기준을 다양화해서 예. 이상한 패턴이 동일하게 보인다. 여러 가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주식을 지금 계속 매수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집단, 어떤 의심 거래를 파악하는 집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혐의 종목 산정 기준도 지금에는 굉장히 100일 이내 단기 종목을 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한 1%씩 한 3년에 걸쳐서 주식이 천천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 연 단위로 불공정 거래 혐의의 종목 산정 기준도 그 기간을 확실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FD 계좌 정보도 거래소가 직접 요청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누가 실제 투자자인지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금융감독원이 불법 유사 투자자문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도 착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업체 일명 주식 리딩방 등이 될 텐데 사실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고 문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주식 리딩방 같은 게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슨한 규제가 이번 주가 조작 사태를 키웠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 주식 리딩방이라는 것이 뭐 예.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사실 저에게도 이런 문자들 정말 자주 오거든요. 예. 그만큼 너무 깊게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라는 것이 실제로는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로 유료로 돈을 받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증권 본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예. 1대1로 주식에 대해서 코치를 해준다거나 투자금을 직접 받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탈피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문제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열려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주식 유사 리딩방에 빠져서 함부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뭔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어요. 주가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 근데 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런 피해자들의 또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기초로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그 진입 문턱을 높이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를 담은 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미리 도입이 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터 주식을 이제 매도할 계획이 시장에 미리 알려지게 됐고 그렇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이번 사태에서 예. 주가가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불을 끼얹은 것이 이런 대주주, 이제 소유주가 주가를 팍 떨어지도록 블록딜, 그러니까 대량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에 이 법안은 결국 김익래 전 다움키움그룹 회장도 이 주가가 떨어지려는 또 직전, 떨어지는 와중에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서 이 주식이 떨어지는 게 더 가속화됐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예. 이 김익래 전 회장은 이건 본인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 예. 또 일부에서는 이거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두게 되면은요, 이렇게 대령 주주나 이제 소유주가 주가를 처분하려고 할 때 미리 그걸 시장에 알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대주주들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고 처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두어서 한 30일 정도 전에는 이거를 알리면은 팔 수 있겠지만 적어도 30일 전에는 이거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및 주요 주주들이 매매 계획을 미리 시장에 알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최소 90일에서 최대 90일 정도로 좀 열어두고 대통령령으로 추후 그 기간을 정할 것 같은데 예. 미국은 90일 전에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